내면 소통. 이 책의 개요는 1장에서 왜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가를 설명했다. 대부분 근육보다도 전전도 비질의 신경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마음 근력 훈련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마음 근력 개념의 이론적인 또 철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또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이라는 세 가지 마음 근력의 뇌과학적인 기반에 대해서 다뤘다. 3장에서 마음 근력 훈련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유전자의 힘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나의 많은 부분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아가서 유전자의 발현 과정에 관련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후성 유전학의 관점을 소개했다. 그리고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신경가소성에 따라 뇌의 기능적인 연결성과 구조적인 연결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설명했다. 4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의하면서 나는 여러 개의 자아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내면소통. 5장에서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카일 브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능동적인 추론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다. 특히 현대 뇌과학 이론에서 주요 개념으로 등장한 예측 혹은 추론의 본질이 결국 찰스 샌더스 퍼스가 말하는 가추임을 밝히고, 추론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성 모델을 변화시켜야 함을 설명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 근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추론 과정을 뇌에 습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마음 훈련의 본질을 능동적인 추론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화한 것이다. 6장에서는 데이비드 범의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필조짐의 개념을 통해서 내면 소통의 내면의 의미를 논의했다. 내면 소통을 내재적인 질서로 파악하는 것은 모든 소통의 과정과 효과를, 생성 질서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뇌과학이든 커뮤니케이션 학이든 혹은 그 어떤 과학이든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넘어서 인간론적인 사고방식의 협소한 틀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7장에서는 내면 소통의 개념을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론화했다. 8장에서는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내면 소통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9장에서는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고유 감각, 자각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통의 움직임 명상 훈련법을 소개했다. 10장에서는 전전두 피질 신경망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자기 참조 과정과 자타 긍정 내면 소통 명상을 소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참조와 과정 훈련의 세 가지 단계를 강조하면서 특히 격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은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내면 소통 명상에서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으로 이어지는 6가지 자타 긍정의 방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11장에서는 다양한 전통 명상 중에서 마음 근력 훈련과 관련된 명상 기법들을 선별해서 소개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음 근력 훈련들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트라우마,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치료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헬스장에서 하는 근력 운동은 근골격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근력 훈련 역시 감정 조절 능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마음 근력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면 소통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론화 작업을 하다 보니 최신 내각이 일어나 성립할 수밖에 없었고, 내면 소통 원리를 과거의 명성 전통들과 연결시키다 보니 참고해야 할 연구문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수년간의 이 책의 연구 작업을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내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내면 소통이라는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다. 그러다 보니 사명감 혹은 책임감 비슷한 것마저 생겨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 원고 분량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도 원고의 완성이 많이 늦어지게 되었다. 한없이 지연되는 원고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플루언셜의 문태진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편집자설, 편집, 디자인, 도판 등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성수 부장님과 교정 단계에서 유용한 피드백을 많이 준 김연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덕분에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들으느라고 다소 난사박이 느껴졌던 초보에 또 상당 부분을 완전히 다시 쓸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원고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나마 이제라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날개도 코로나 사태 덕분이다. 지난 2년간은 혼자 하루 종일 증상을 앉아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다. 학교 수업도 모두 책상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고, 여러 회의나 논문 심사는 물론 강연이나 학교 발표, 세미나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이 되었다. 게다가 여러가지 행사나 모임도 거의 다 취소되었다. 여기저기 이동하느라고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도 없어졌다. 그야말로 대부분의 시간을 원고 작업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내면 소통 이론의 핵심은 칼 브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능동적인 추론 이론, 그리고 데이비드 보모의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표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원고를 하면서 작업을 브리스턴 교수에게 내면 소통 이론을 설명하게 되었고, 결국 능동적인 추론의 개념을 적용한 2편의 논문도 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역시 비대면 모임이 일상화되며 해외에 있는 학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졌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위해서 능동적인 피드백을 주신 브리스턴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석수 김주환 23년 2월 작년 2월 권리에 필요한 이유, 과학의 근거, 훈련을 한다는 것,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마음권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 1장에서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한다.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두려움은 내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이고,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는 편도체와 전진도 표질의 시소 관계는 마음권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왜곡한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마음 권력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취 역량이다. 강력한 마음 권력을 지닌다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해낼 높은 성취 역량을 지닌다는 것이기도 하다. 마음 권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마음 권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야 마음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음 권력 강화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2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 가운데서 일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훈련을 한다면 뇌의 작동 방식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음 권력 훈련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은 수렵 채집이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었던 원시 사회에서나 어울리는 것이다. 고작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혁명 이후의 급격한 사회
적인 문화적인 변화에 진화론적으로 적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방식은 크게 변화했는데 내의 행동 방식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의 작동 방식과 현대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마음근력 훈련이다. 인간은 언제나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두컴컴한 두개골 안에 홀로 앉아있는 내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의 사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해내는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내 인지작용은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세상을 적절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내의 핵심 기능은 세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 흔히 똑똑함의 척도로 생각하는 지능의 핵심 역시 왜곡이다. 나는 내의 핵심 기능이 세상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라는 착각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능을 가장들을 뜻하기에 10년에는 진정한 인공지능이라면 오히려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소통에서 오해할 수 있어야 한다. 착시와 오해의 능력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핵심은 착시를 내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를 보는 관점은 내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추론 이론을 중심으로 오정해서 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왜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여러가지 감각 정보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 부여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실체다. 몸의 움직임이나 뇌의 작동 방식 등은 모두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감각 정보에 대해서 나름의 추론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과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인간의 뇌는 2200만 년간 진화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여 별 문제 없이 작동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뇌의 작동 방식이 생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오늘의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에 잘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 부적합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감정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감정 조절의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기가 힘들 정도이다. 등등 질병으로 당신만 여기 아픈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현대인의 공통 특징이다. 원시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현대인.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까지 천천히 진화해왔다. 이 시기의 인간의 삶의 방식은 유전적인 변화에 주로 의존했다. 다이아몬드는 인류의 성장 방식이 3만 5천 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달라졌다면서 이를 대혁진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삶의 방식은 대혁진의 시기부터 유전적인 진화가 아니라 문화나 기술의 진보를 기반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현대인의 생물학 구조는 기본적으로 3만 5천 년 전의 크로마뇽 인과 유사하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우리가 3만 5천 년의 크로마뇽인을 만난다면 비행기 조종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적인 차이점만 있을 뿐 기본적인 지능이나 언어 능력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뇌의 구조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우습기 원시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대인의 원시인의 내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 일어난다. 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온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제로 돌입한다. 원시인이 사냥하는 도중에 멧돼지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우선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심박수를 올려서 근육세포에서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한다. 이처럼 위기상에서 우리는 전전두 표질의 중심으로 신경망보다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생존의 감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고 부른다. 수료 채집이 중요한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시대의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원시인이 맞닥뜨리는 위협은 대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하지만 현대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근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취업면허, 즉 취업준비생,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앞둔 직장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소화기능, 면역기능,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어깨모, 얼굴, 근육 등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다. 현대인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전전두 표질의 중심의 신경망을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내는 위기라고 판단하여서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을 통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대인은 내는 각자 삶의 중요한 순간에, 즉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을 비롯해서 시험연점이나 프로젝트 발표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원시인이 멧돼지와 맞닥뜨렸을 때와 같은 반응을 한다. 현대 사회는 근육으로 해결되는 비상상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러한 원시인의 뇌를 가진 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의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근력 훈련의 핵심 목표이다. 마음근력 훈련의 핵심 목표이다. 두려움. 내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마음근력